영어만 잘해서 안 된다. 자, 첫 줄에 일단 함축어의 의미 파악은 마지막에 밑줄이 있으면 빈칸처럼 풀고, 뭐 처음이나 중간에 있으면 밑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떨어질 때까지 읽는 거야. 응? 감정을 많이 포진시켜 놓지. There's a saying. a saying이잖아. 그냥 명사라고. 이게 이제 proverb라고도 하는데 속담 같은 거, 속담. 그래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속담이라는 거 꼭 우리말 개념으로만 생각해도 흔히 이런 말이 있다. 앞으로 there is a saying 그러면 흔히 이렇게들 말한다. 이 정도로 보면 돼.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야? 통념 같은 거지.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sts. 이렇게 나왔어. 문화 상대주의자들. 말을 좀 곱씹어 보자. 문화 상대주의자들이야. 있습니다. 어떤 팩트를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문화 상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꼭 A라는 게 어떤 동그라미의 사실이 A에서는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이고 B라는 문화에서는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자들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발을 먹는 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혐오를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음식인데 왜 못 먹어? 이렇게 받아. 그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야. 오케이? 상대의 반대가 뭐야? 상대주의의 반대가 뭐야? 절대주의지.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결국은 절대적이라는 거지. 응? 어디서? 이게 높이야. 30, 1000이니까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뭐 문화에 따라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굉장히 어떤 상황이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위협을 느끼는 높이지. 여기서 뭐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위협을 안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낙하산을 매야 된다 안 매야 된다 그 논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옳으냐 공산주의가 옳으냐, 이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저 아랍 애들은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있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르잖아. 문화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 새끼들 빨개 벗겨놓고 3만 피트에 올려놓고 야 뛰어 그러면 입장은 똑같다고. 아랍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 그러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게 속담인 거지. 높이야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는 절대 문화적인 상대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상대의 반대가 절대라는 거 알아둬야 돼. 니는 흔히 알잖아. 상대평가의 반대가 뭐야? 절대평가. The laws aerodynamics. 에어로 들어가면 항공이야. 에어로. 다이내믹은 이과들 잘 알아요. 역학이야. 역학. 다이내믹. 이게 무슨 역학이야? 뭐 공기 역학 이상하지? 이런 걸 이제 유체 역학이라고 한다고. 응? 유체 역학. 유체 역학의 법칙은 작동할 거거든. 3만 피트 상공에서. 응? 이거 뭐였어? regardless of. 상관이? 없이.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뭐뭐에 상관이 없이. 이게 아까 상대주의적 관점이었잖아. political 뭐야? 정치적인, 사회적인 선입견들. 이게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펼쳐지는 거지.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 prejudice 외웠어? 선입견? 안 외웠어? bias. 편견. 편견이 뭐야? 편자가 뭐야? 치우칠 편자거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야.
스토리가 이전이고 유디스 할 때 이게 젖지의 개념이에요. 젖지가 뭐였어? 그래서 이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확인 안 해보고 먼저 선자. 확인도 안 하고 먼저 들어오는 견해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안 치우지. 성질 더럽겠네. 확인도 안 하고 먼저 나한테 들어오는 견해가 선입견이야. 이건 왜 이거 잘못될 수 있지, 그지? 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생각.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선입견들에 상관없이 상관이 있으면은 상대주의자가 되는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유체역학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아랍 사람이든 유체역학의 법칙에는 다 적용된단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 3만 피트에서 떨어지면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바로 앞에 배운 유체역학의 법칙들이야. 그래서 대의로 맞는 거거든. 그 법칙들은 indisputably, 원래 dispute가 논쟁하다, 다투다야. 그럼 disputable, 다투어질 수 있느냐, ly, 다투어질 수 있게. 근데 in이 붙었지. 다투어질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논쟁이 다투어지는 거잖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 추가로 단어 dispute. 이게 다투다. 뭐 부사니까 그 공기역학의 법칙은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건 당연히 진실이다. 그렇다. 너는 이런 건 할 수, 이게 함정이야. 여기서부터 함정이야.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 원칙을 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야. 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잘 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으나 그래. 너는 그래도 이건 토론할 수 있어. 이거야. 느낌 알겠어? 요건 다퉈도 돼. 뭐를? to 까지야. 까지. 그냥 의문사로 어떤 정도까지. 의문사. 주어, 동사. 그것들이 추정치인데 approximate가 추정이 뭐야? 미루어? 짐작하다. 그래서 approximately 그러면 대략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 쓰면 추정치야. 추정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그 공기역학의 법칙에서 나온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이 추정치인지, 그 법칙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정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 법칙을 수치로 말하면 뭐 3이다 하는 놈도 있고 4이다 하는 놈도 있고,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있겠지. 됐어? 예를 들어서 이 공기역학 그러면 뭐 속도 계산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3만 피트 상공에서 떨어지면 뭐 시속 뭐 60km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61km로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의 수치가 approximation이야.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따질 수 있지. 하지만 공통점은 뭐야? 뛰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속도가 약간 계산할 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대의는 흔들면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너는 토론할 수 있어. 내가 구해낸 추정치가, 공기역학을 계산해서 나온 추정치가 뭐 숫자 0.1이냐 0.2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는 있어. 또 그 법칙들의 한계, 무슨 한계? 유효성의 한계. 그치, 우리 수치 계산할 때 오차범위 이런 거 알아? 오차범위가 뭐야? 커도 여기까지밖에, 작아도 여기까지밖에, 이거잖아. 그래서 그 법칙들의 타당성이야. validity, 유효성, 이런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이것도 따질 수 있어. 이게 다 뭐야? 서로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아니면 뭐 비행하는 건 똑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뭐 이런 수치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떨어진다면 최대치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건 계산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응? 그럴 수 있다. Do they take into account such details as quantum entanglement or ununified field theory?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서 논쟁이 있었는데 네가 토론할 수도 있고 you can do they take into account 그것들이 그 법칙들이야 take into account가 뭐야? 무엇을 고려하다. 어카운트가 내가 뭐라 그랬지? 이야기라 그랬어. 이야기. 그럼 take는 뭐 이야기 속에 뭐 할 수 있는지 취할 수가 있는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야? 3개지. 의주동 1개, 의주동 2개. 됐니? 이게 뭐가 돼야 돼? 의주동 3번째 게 돼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어법인데 작년에 나왔을 때 이제 애들이 당황했는데 and if they take account야. 그것들이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지? 우리가 discuss 여기 discuss를 썼으니까 토론한다. if can you swim? Can he swim? 이거 맞아 틀려. 디스커스 타동사 명사절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 명사절 if절이면 동사 주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he can이 돼야 되지? 바르게 고칠게. he can이 돼야 돼. 이건 알지? 의주동. 의주동인데 의문사 없을 땐 if나 whether 썼지?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의문문으로 쓴 거야. 이거지? 어? 이게 이제 접속사도 없고 뭐뭐인지 아닌지도 없고 그냥 명사절을 써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그냥 의문문의 형태를 쓰는 게 구어체야. 문법 문제 안 나와.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의문문을 쓴 게. 그럼 저거 바르게 고치면 원래 문법에 맞게 고치면 and if they take 이거라고 비교를 하면 알아. 그래서 내가 해석을 그 법칙들이 이 사항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도 토론할 수 있다고. 됐니? 그러니까 공기역학의 법칙들이지. 그 법칙을 계산할 때 뭐 법칙들이 뭘 고려하는지 such A as B B와 같은 A들이야. 이것도 써줘. such A as B B와 같은 A야. 즉 as가 있으니까 뒤에 이런 것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그 법칙이 고려하는지라는 것은 그 공기역학 계산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도 토론할 수 있다고. 응? 그 공기역학에 관련된 퀀텀 엔탱글먼트, 엔탱글이 엮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나와 있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쓸지 안 쓸지 공기역학 계산하는데 토론할 수 있다고. 또는 통일장 이론이라고 저거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야. 저 이론이 또 사용될지 안 될지.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맥락이 뭐야? 절대적인 원칙은 있는데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토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추운데 그건 기정사실이야. 절대적인 사실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최대 온도가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 나는 마이너스 영하 14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영하 8도인데 차이가 있지. 하지만 겨울 되면 기온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때? 다 동의하지. 이 그 맥락이야. 아까 절대적인 게 뭐였지?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그걸 계산하다 보면 이런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됐니? 그래서 계속 절대주의적 관점이야. 따져봤는데 이 가로는 재미있는 표현이야. 이게 들어가는지 따져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알아.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만 고려는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요 문장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렸어.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과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문화 상대주의성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자, 하지만 역점 나왔어. 과학적인 현상 앞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자는 없다. 주의자는 없다. 이런 건 토론할 수 있지만, 그래서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이야. 잘 봐야 돼. 문화 상대주의자 없다? 맞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면 이 내용 또 나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다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떻다? 절대적이다. 됐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 개념. 이건 똑같아야 되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 관계대명사절. 분명히 그리고 disturbingly 분명하고 방해하다 disturb는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여기까지 잘라야 돼. 관계사절 끊고 이렇게 끊어줍니다. 하지만 불안하게 해. disturb는 자꾸 누가 방해하니까 안정되기의 반대가 불안하게 해. disturbingly. 하지만 현재 그래야 돼. 과학은 절대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 개념인 그 개념이 뭔데? 분명히 현재 불안하게 아주 불안하게 missing 사라지고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담론 여러 가지 이야기 담론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개념이야. 어떤 질문들은 분명히 뭐가 있다. 정확하고 분명한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는 거야. 어떤 입장이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개념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절대적인 과학의 입장을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하지만이었던 거지.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속뜻은 뭐야? 내포된 뜻은 오늘날의 사회 정치적 담론에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개념, 어떤 개념?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실종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야? 답이 없는 문제가 자꾸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질문들은 뭐라 그래? 그렇게 답이 있는 질문들 불려질 수 있지. 당연히 뭐라고?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불려질 수 있지. 어떤 게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 답은 존재하는 거. 그런 질문들은 과학적이라고 불려지고 그것들의 대답들은 당연히 뭘 나타내겠어? 진실을 나타내겠지. 그럼 우리가 진실을 탐구한다는 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답을 찾는 과정이지. 됐니? 과학적인 질문은 그래서 묻기가 어떻다? 어려웠다. 묻기 어렵다고. 그럼 니네 예를 들어봐. 분명한 답이 있을 만한 질문 하나 해봐. 1 더하기 그런 건 너무 쉽잖아. 예를 들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래봐. 이거 과학적으로 답하기 매우 어때?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1 더하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분명한 그 인생의 의미를 분명한 답이 있는 것으로 내가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인생의 의미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답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어. 어렵다고 지금.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답이 없는 것을 묻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걸 묻는데 답이 있는 질문으로 묻기가 어렵다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 과학적인 질문들은 상당히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것들의 대답은 그럼 과학적으로 내가 질문을 했다.
그럼 무조건 어때야 돼? 과학적으로 물었으니까 대답이 어때야 돼? 애매해야 돼? 명쾌해야 돼? 명쾌해요. 그래서 왜 어렵냐 하면 그 질문했을 때 그것들의 대답이 유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야. 뭘 통해서? 실험이나 뭘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그럼 어떤 게 쉬운 과학적 질문이야? 바로 실험과 관찰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답을 하기 쉬운 과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 근데 과학계에서도 실험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상황에 묻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우주는 끝이 있는가? 그렇잖아. 그런 질문. 과학적인 질문은 맞아. 어? 끝이 있는지 없는지 답은 어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가서 보거나 관찰하거나 실험을 할 수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언뜻 보이는 질문도 사실 명쾌한 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외계에는 있는가? 이거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야. 맞아요. 이 글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왜? 그 질문에 답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 실험과 관찰이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데 마치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과학적인 질문을 드린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물어보기 어렵다고. 과학쌤이세요? 과학쌤, 외계인 있어 없어요? 이건 질문을 잘 못하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언뜻 과학적인 질문은 보이지만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여기 특성이 나왔잖아. 관찰가시. 오케이? 그럼 선생님, 물은 몇 도씨에서 끓을까요? 이건 무슨 질문이야? 과학적인 질문이야. 어땠어요? 이런 게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된다고. 이 광범위한 우주 개념을 생각했을 때. 되니?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리지. 하지만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 질문이야. 실험과 관찰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니? 만약에 그걸 실험과 관찰로 증명한다. 그럼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 돼? 그 순간부터. 과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질문했다고 다 과학적인 질문일 수가 없단 말이지. 응? 자, 그리고 그것들은 사용될 수도 있어. 두 번째 조건이야.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은 더 까다로운데 그렇게 해서 증명과 관찰을 위해서 대답을 했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 개인의 인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그 과학적인 답변이 또는 직업이나 기술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과학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save the planet. 나아가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우리 지구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거창하게 얘기했어. 자, 너는 폴스터는 폴이 투표하다거든. 투표하는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조사하는 사람. 폴스터가 그런 사람이야. 여론조사원 이런 거야. 사람들이 뭐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수집하는 사람.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넌 여론조사원이나 무작위의 시도, 트라이얼, 시도가 필요한 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낙하산이 다시 맨 위로 올라간 거야. 패러슈트가 낙하산이야.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determine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사하면 이게 상대주의적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낙하산이 3만 피트에서 뛰어내리면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펴진다는 의견이 70% 이런 펴지고 안 펴진다는 의견이 10% 그러면 안 펴진다는 의견이 70%면 대세에 따라서 낙하산이 안 펴져?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또는 뭐야? 무작위 실험. 얼마나 낙하산 펼쳐서 몇 번에 한 번씩 안 펴지는지 따져보자. 그럴 필요가 없잖아. 트라이어가 시험이에요? 시도. 트라이어. 무작위의 어떤 시도들. 그럼 과학적인 시도면 실험이겠지. 너는 그저 뭐만 필요해? 공기역학의 무엇?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메소드가 뭐였어?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실험들을, 그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이걸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증명이 입증이 되면 아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하는 과학적인 결과물들은 문화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지금요? 결론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한국 사람이 공기역학 이 낙하산 펴질까 안 펴질까 연구하는 거랑 미국 사람이 연구하는 거랑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야 돼. 다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첫 줄에 3만 피트 상공 뒤에 읽어보니까 낙하산이 펴질까 안 펴질까를 따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뭐만 존재한다.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명쾌한 과학적인 해답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접근만이 필요한 것이다. 됐어? 그러면 저 밑줄만 딱 봐봐.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자는 없다. 저게 무슨 말이야? 1번 Cultural relativity 문화 상대주의지. 이것은 be similar to 비슷하다. 우주의 법칙에 비슷하다. 비슷하면 안 되지. 두 번째 intuition 뭐였어? 직감. 직관이 과학적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다. 말 안 되지. 3번 문화적인 해석은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하는 거지.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은 기반을 둔다. 객관적인 관찰. 이것도 반대 내용 아니야? 네 번째 Both reason 추론 이성과 감정은 둘 다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판단에 있어서 소재 이탈. 5번일 수밖에 없네. 과학적인 진실은 어떻게 적용된다.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고. 너네 이거 universally 알아? 우주적으로 이러지 말고 보편적으로. 아까 그랬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적용된다는 거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respective가 뭐야? 존경할 만한. 존경 말고 존중. 존중 말고 존경이나 존중이나 존경하도 있지만 이게 aspect랑 동의어야. aspect 측면 이런 뜻이 있다고. respect 면 이런 뜻이 있어. 잘 봐. 이거 봐. 대충 보지 말고 이거 뭐야? 두 개 둘 다 형용사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에이블 뭐라 그랬어? 전 당하는 거지. 그럼 이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 반대니까 뭐겠어? 존경할 만한. 에이, 그럼 똑같잖아. 존경 줄 만한. 이 사람이 존경받고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 말로 할 때는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러지. 사실 이 남자가 존경받는 거잖아, 그지? 반대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존중을 하는 거잖아, 그지? 예의 바르게. 입장이 다르다고. Respectable man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우리 입장에선 존중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respectful은 항상 남을 존중하는, 즉 예의가 바르고 싸가지가 있는 애들이야. 하나 더 적어야 돼. 아까 측면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이제 이거랑은 존경과는 다른 뜻이야. 측면에서 나온 형용사야. 그래서 이게 각각이야. 각 측면마다. 되니? 그럼 여기 지금 respective가 측면이라고 하면 측면적이라고, 각각의 면을 다 고려하는 거라 그러면 IR 부정이지. 그럼 각각의 면을 다 이 면을 고려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야. 그래서 irrespective. 아까 나왔던 regardless of랑 똑같은 말이야. 어떤 이제 다른 측면과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어떤 측면과 상관이 없어? 상대주의적 관점과는 상관없이 과학적인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야 그걸 우리가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증명할 때는 그 과학적인 진실을 찾아낼 때는 올바른 실험과 관찰이 필요한 거고. 알겠어? 하지만 이 사람이 개탄하는 건 뭐야? 오늘의 사회 정치도 사실은 다 과학적인 팩트를, 트루스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안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 가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떠들고 앉아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 니네 거 받으면 알겠지만 지금 맨 앞에 하고 맨 뒤만 확인해도 얼추 답은 찾는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중간에다가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 양자역학, 유체역학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현혹시킨단 말이야. 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니네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이 문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찾을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반대로 쓸데없는 데 꼽히면 이 문제를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글을 구조적으로 봐야 돼. 구조적으로. 아 이건 뭐 이쪽이 예시고 이건 전체 주제하고 벗어났으니까 좀 문법이 어렵고 해석이 어려워도 넘어갈 수 있겠다. 아까 그래서 뭐야 인지 아닌지를 간접 의문문 즉 의주동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if 없이 의문문 형태를 둔 거 있지. 이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는 파트였다고 사실은. 주제를 찾는 데는 그 밑줄 치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파트였다고. 근데 그런 디테일에 꼽혀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축어구는 쉽지는 않지.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빡센 걸 하나 읽고 나서 2번을 보면 좀 쉬울까? 한번 얘네가 풀어볼 거야? 마지막에 햄버거 나와. 햄버거. 그 햄버거의 의미 찾아보세요. 오 쉣. 어이. 잘 풀어.
되게 쉬웠지? 쉬워야 되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나와 있고. When a community, 한 공동체가 stopped, 멈췄어. Hunting female wild cattle. 암컷 야생 캐틀 뭐였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휴먼도 사람 맞지? 피플이라고 하지. 무슨 취급해? 캐틀은 소떼야, 소떼. 근데 얘도 피플처럼 아무 관사도 쓰지 않고 복수 취급을 해. 그래서 암컷 야생 소떼들을 사냥하는 것을 스탑다음에 ing 멈췄어. 이제 암소는 안 잡자 이런 거야. 뭐 이유가 있었겠지. 암소는 잡지 말자. 그 무리는 이 헐드는 원래 두라 그래서 우리 저기 들어봤어? 소를 몇 두 이렇게 세는 거 들어봤어? 그래서 헐드가 소들이야 이것도. 그 소들은 would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olerate 뭐였어? 견디다, 참다. 자, 그러면 뭔가를 참아낸다는 것은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용인하다 하는 뜻이야. 용인 뭔지 알지? 허용하는 거야. 뭘 용인했냐 하면 더 가까운 presence 뭐였어? presence 존재 있는 거지. 누가 있는 걸 참았어? 인간. 인간들이 더 가까이 있음을 참았다는 게 뭐야? 아니 소들도 학습을 하겠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암소도 막 잡았는데 암소를 안 잡아. 그럼 암소들도 알겠지. 그럼 사람이 옛날엔 다가오면 어떻겠어? 잡을지 모르니까 피했겠지. 근데 안 잡는다는 걸 인식한 다음부터는 더 가까이 오는 것도 tolerate 했단 말이야 소들이. 오케이? 그러면 인간이 더 어떻게 인간 입장에서 더 다가갈 수 있지 소한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의 순서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야생 소떼들을 좀 더 어떻게 될 수 있어? watch. watch는 그냥 보는 것보다는 자세히 볼 수 있어. 자세히 볼 수 있음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우리가 그보다 더 앞에 조상들이 소를 본 조상들은 다음이고 그 앞에 더 딥한 조상들은 watch도 봤다고. 소를 본 게 아니고 그 전에는 predator 뭐였어? 포식자. 포식자들을 봤다고. 그 전에 왜 봤겠어? 그냥 알지. 왜 봤어? 포식자. 누구 포식자? 사람 잡아먹는 애들을 본 거야. 그리고 학습했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야 알아야 피할 거 아니야. 호랑이가 어떻게 살고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내가 피할 거 아니야. 그랬던 것처럼. 됐어? Those more. 조금 더 얘보다는 언제야? recent니까. 얘네는 포식자를 관찰하고 피했단 말이야.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근의 조상들은 소를 보는 거지. 이들은 그 최근의 조상들은 could have begun 시작했었을 텐데야. 뭐 하기 시작했어? 소를 보면서. 그 바로 야생 소의 삶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텐데. 소를 더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좀 소 좀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시간 순서야. 알고 난 다음에 make a venture. 뭐였어? make a venture. 벤처가 뭐야? 위험을 감수. 모험을 한 거야. 벤처가 모험이야. 그냥 어드벤처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모하게 모험하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야? 벤처 기업이야. 그래서 어떤 모험을 했냐면 약간은 어때? 위험한 도전이야. 위험한 리스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창의적인 거야.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좀 창의적인 그런 모험을 시작한 거야. 왜? 소를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 소 생각하면 안 돼. 야생소 생각해야 돼. 야생소. 난폭할 수도 있어. 그들은 started bringing up few. 그러다가 큰 놈은 못 데려와. 가만히 보다가 새끼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용기를 더 낸 거야. bring 데리고 오다 몇 마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 언제?
어릴 때. 어릴 때야. youngster. 어린 새끼들을 몇 마리를 마을로 데려오기 시작한 거야. 살살 꼬셔서. 오케이? 자, 데려오기 시작했고 첫 번째 데려와서 빌딩 뭐 했어? 펜은 울타리야. 울타리를 만들고 and 세 번째로 그것들을 울타리 속에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채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다. 노력하기를 시작했다. 다 스타트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 했다? 성공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뭐야? 도메스틱. domestication 아니야? 무슨 화? 가축화지. 지금 이 가축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인간과 같이 산 동물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소나 돼지나. 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암컷은 살려두다가 소가 이제 좀 다가와도 안 피하니까 잘 관찰하다가 용기를 내서 새끼 몇 마리 집에 데려와서 키워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미가 없어도. 그들은 had been watching the cattle across generations. 그래서 그들은 그 코를 소들을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온 다음에 헤드 PP 다음에 그들은 알게 되었다. 뭐에 대해서? 갖다 놓고 집에서 키우니까 훨씬 더 잘 알겠지. 뭘 알게 되었어? 그들의 삶의 주기를. 그래서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shared 뭐 했어? 알게 됐고 공유도 했어. 그렇게 얻은 정보를 누구랑? 서로 마을 주민들과. 2번 and 3번 컴어비드 오랜만에 나왔네. 뭐야? 생각해냈어.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를 했으니까 collaboratively 협조적으로 협동적으로 어떤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거야. 그 아이디어가 뭐에 관한 거였느냐? raise 기르는 거였지. 누구를? 그들 자신의 소떼들. 이제 야생소가 아닌 거지. 집에서 키워서 새끼를 낳고 그걸 또 키우는 거야.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prey는 목적이 뭐겠어? 그 집에서 길러가지고 뭐 하겠어? 궁극의 목적은 먹어요.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가축화가 태어난 거야. 소, 돼지, 닭이 이렇게 시작된 거야 다. 결국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먹겠다는 거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프레이지 먹잇감. 예전에 어땠는데 사방을 뛰어다녀야 돼 잡으러 야생일 때는, 그지? 쭉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야, 그래서 우리가 식량으로 이렇게 가축화를 시작했고 마지막 결론은 뭐야? 잡아먹은 거지. 그래서 햄버거가 나오는 거야. 일단 소나 양이나 돼지나 라마나 염소들이 living with humans 누구랑? 인간과 같이 살게 된 후 once 그 후에 it was a simple 같이 사니까 쉬운 작업이었다고. 뭐 하는 게? 하는 게. 뭘 하는 게? 개와 마찬가지로 뭘 하는 게? 약간의 행동학적이거나 morphological.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키우다 보니까 행동도 그렇고 이게 더 잔인한데 형태학적으로다. 개가 형태학적인 변형을 거친 거 맞지 않아? 형태학적인 변형이 뭔지 알아? 원래는 테리어 종류가 하나였는데 이 인간의 용도에 따라서 교배를 시켜가지고 특이한 형태의 테리어들을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뭐냐 다리 짧은 애 누구야? 닥스훈트 이런 애들 있지? 닥스훈트가 길고 다리가 짧잖아. 왜? 다리 짧은 애들끼리 계속 교배시켜서 그걸 만든 거야. 우성 열성을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을 왜 만들었느냐? 영국에는 오리 사냥이 되게 유명하거든. 오리 사냥 갈대밭에서 하잖아. 그 큰 개들은 갈대에 걸려서 사냥감을 가져오질 못해. 근데 갈대밭 가봤으면 알겠지만 밑에서 밑둥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 무성하게. 그럼 밑에 바닥은 어때? 공간이 있지. 거기를 빠져나가서 오리를 물고 오게 하려니까 다리는 짧고 이 몸은 유연성 있게 구부러지고 이래야 되는 거야. 뻣뻣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좌우로 막.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닥스훈트. 불독 불쌍하지. 얼마나 못생길 수 있을지 교배를 해보자. 형태적으로. 그래서 계속 못생긴 애들만 교배시켜가지고 최악의 못생긴 얼굴을 만든 게 불독이야. 근데 불독은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불독은 태어나면 무조건 장애야. 장애가 있는 얼굴이야 사실. 그걸 이제 유도한 거야 인간들이. 그런 그 강아지들 개들의 형태가 다 달라진 건 특히 영국산 개들이 굉장히 많지. 테리어나 뭐 이런 종류들 형태가 다 다른 게 그게 다 형태학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일부러 만든 거야. 영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그래? 형태학적인 쉐이핑, 모양 잡기야. 이거 교배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의 그 돼지나 소들이 원래 그 형태였을 것 같아? 너네 야생의 멧돼지하고 집에서 키우는 집돼지 다르잖아. 그럼 원래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집돼지 형태가 야생에 있던 걸 데려온 거야? 아니야. 야생 멧돼지를 데리고 와서 자꾸 개량을 시킨 거야. 집에서 움직임 없이 살점만 많이 나오게 개량한 거야. 닭도 마찬가지야. 닭도 마찬가지. 옛날 닭 다 날았대잖아. 날았는데 못 나는 쪽으로 계속 바꾼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런 거라. 그래서 약간의 당연히 행동, 사람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고 또 뭐야? 형태마저도 쉐이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웠겠지. 왜? 야생에 있는 놈보다 내가 울타리 안에 뭐 했으니까? 가둬놨으니까. 비하는 뭐야? 통해서 들어오지? 뭘 통해서? 직접적인 이게 조작이잖아. 매니플레이션이니까 조작하잖아. 이게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조작이야. 뭘 위해서 조작했겠어? 인간의 욕심이야. 양모를 얻으려고. 니네 양모 얻는 양들, 양털 깎는 양들이 원래 그렇게 털이 많은 애들이 아니야. 그 무거운 털을 그렇게 들고 다니. 그것도 교배시켜서 털 많게 만든 거야. 또 우유 생산. 젖소는 일부러 그 젖을 짜는 통이 더 커지게 교배를 시킨 거야. 젖을 많이 짜도록. 원래는 야생 소들이 그만큼 새끼에게 줄 젖을 많이 짤 필요가 없다고. 그것도 교배시켰지. 또는 빠른 성장, 고기. 그래서 야생 소들이 자라는 건 천천히 자라는데 얘네들은 빠르게 자라도. 사료 매기. 자,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개체군의 선택을 했겠지. 뭐할? 브리드. 새끼를 빼고 기를. 사육하다. 브리드가 원래 양육하다 기르다거든. 기를 여는 개체, 특정한 개체들을 선택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개체를 만들어내려면 특정 개체의 특징을 잡아서 선택해야 되잖아. 그것들은 was 첫 단계였다. 무엇을 향한? 현대 가축이야. domestic animal. 현대적인 가축의 시작이었다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조상들이. 결국 그 가축화가 성공해서 뭐가 나왔어? 햄버거가 나왔다. 가축화의 목적은 뭐다? 식량? 생산이었다. 또 햄버거가 상징하는 건 결국 1번 다이어트 식단이지. 식단 rely 상당히 무엇에 의존하는? 프로세스드 푸드가 뭐니? 가공 음식에 의존하는 식단이 탄생한 거야? 햄버거? 아니지. 두 번째 가축화는 이끌었다. 발달을 음식의 원천의 발달을 이끌었다. 현대적 사람들의. 세 번째 우리의 빠른 속도의 현대 사회는 요구한다. 편안하고 빠른 음식 선택 사항들을. 맞아 3번이? 4번 improper 부적절한 핸들링. 고기의 부적절한 그 처리는 핸들링 from domesticated animals 가축화된 동물로부터의 부적절한 고기 처리는 foodborne illness 음식을 기반으로 한 질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고기 잘못 다루면 병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지. 5번 over reliance 뭐니? 적당한 게 아니고 지나친 rely 의존 지나친 과잉 의존이지. 작은 숫자의 가축들에게 과잉으로 의존하면 그것이 음식 시스템 자체를 취약하게 만든다. vulnerable. 자, 결국 이 햄버거가 상징하는 건 현대인들의 주된 식사의 원천이 만들어진 것은 다 무슨 화 때문이었다. 만약에 가축가 없었으면 미국 애들은 먹을 게 없어. 미국의 주식이 고기잖아. 햄버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가축화 단계가 없었다면 미국인들의 주식인 햄버거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결국 가축화를 통해서 주식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식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지. 됐지? 좀 빡센 거니까 두 개 봤으면 원래
원래 정상적인 페이스는 인강 같은 거 들어봐도 그 60분 강의면 15분씩 해가지고 지금 4개 본다고 인강. 근데 인강은 이렇게 4개씩 1시간에 때려 넣으니까 좀 설명이 빠르게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일단은 니네가 시작 단계니까 50분 동안에 2개씩 보는 거야 지금. 일단 그래서 수능 특강이 나오면 내가 바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2개씩 천천히 가야 시험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진도가 소화되거든. 한 달 만에는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수특 나오면 수특책 바로 병행할 거야. 아직 안 나왔지? 요번에 디자인이 아주 멋있던데. 봤어? 아이돌 캐릭터들 얼굴이 막 있던데. 좀 상당히 유치하더라고. 수특 디자인이 맨날 바뀌거든. 작년엔 그냥 좀 뭐 특징이 없었어. 근데 올해 수능 특강 디자인 보니까 기대해라. 여학생들이 좋아하나 이런 거? 유치하다고 안 보나? 이거 그리고 EBS 들어가면 지금 투표 끝났나? 투표해서 하는데. 펭수도 있었던 거 알아? 아 올해 이거래. 올해 니네 게 이거래. 에러? 저 보이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씨. 이거래. 2란. 2란이라고? 2란은 어딨어? 하여튼 이거 선정된 것 같은데 1란. 한번 보자. 유치 빤스가 나오고. 왜 여자 캐릭이 아니라 신방이야?